안녕하세요. 동방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고대 당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야사로 두 생에 걸친 인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목주의 자사인 이백성에게 원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5년의 일이다. 원평이 동양의 절간에 방 하나를 빌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해질 무렵에 피로한 눈을 들어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붉은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낭자가 푸른 옷을 입은 몸종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망연히 바라보니 낭자는 몸종을 밖에 남겨두고 혼자 승방으로 들어갔다. 원평은 불현듯 정신을 가다듬고 급히 달려가 몸종에게 지금 이 승방에 들어간 낭자가 누군가? 어느 댁 뉘신지 고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몸종이 발끈 화를 내며 도령이야말로 누구십니까? 라고 쏘아붙였다. 원평이 말하기를 나는 이 절에서 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 이원평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신분을 밝히자 몸종이 하는 말이 공부하는 선비로서 여염집 아씨를 눈여겨 가까이 하려 하심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라고 말을 끊고는 더 이상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때 그 낭자가 승방에서 나오다가 원평을 보자 반색을 하며 지금 막 승방에 들어가 당신이 어느 방에 유하시는지 물어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원평이 의아해서 낭자가 저를 어찌 아시고? 라고 묻자 제가 이곳에 온 연유는 당신을 만나 뵙고 전생에 얽혔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인즉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우신가요? 라고 원평의 기색을 살핀다. 원평은 태연한 얼굴로 두려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낭자를 위한 일이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을 심산입니다. 원평은 낭자를 자기 처소로 인도했다. 낭자가 긴 이야기를 꺼냈다. 전생의 이야기란 이렇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옛날 강주의 자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생은 문지기로 관영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했지만 아녀자라면 누구나 마음이 들만한 미남자였었지요. 우리 둘은 인연이 닿았던지 남의 눈을 두려워하는 은밀한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잠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께서 광난을 일으켜 졸지에 돌아가셨지요.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남을 눈을 겁내는 사이에 신분까지 다른 처지라 당신의 영전에 목 놓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던지. 그래서 늘 섬겨온 천수관음에게 염원을 드려내세에는 둘이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 부부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이상이 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하던 어느 날 저는 주사를 개어서 당신의 엄지발가락 밑에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저의 말이 진실임을 아실 것입니다. 원평이 버선을 벗어 살펴보니 엄지발가락 밑에 자기도 몰랐던 붉은 반점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을 확신하게 된 원평은 기꺼이 자신의 거처에 묵게 하였다. 그리고 는 원평과 낭자는 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탐하며 밤새껏 밀리고 쌓인 사랑과 정을 나누었다. 그것은 음과 양이 전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으며 그 황홀함의 극치는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동창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둘이는 사랑을 나누었다. 날이 밝자 낭자는 원평의 품 안에서 벗어나 미진한 기색으로 말했다. 이로써 한동안은 만나뵐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새로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소녀는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닦고 낭자는 말을 이었다.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옵소서. 이번에 제가 아버지로 모시고 태어날 사람은 현령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16세가 되는 해에는 절도사로 승진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혼담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부디 결혼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기야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기에 당신께서 어느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도 성사는 어렵겠습니다만. 낭자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갈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몇 해가 지나 원평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출세길이 보장되었다. 원평의 훤칠한 인물은 온 장안에 소문이 쫙 퍼져 여염집 교수들의 선망하는 신랑감의 대상으로 명문가에서 혼담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 당시의 권세가인 재상의 딸이 혼기가 되어 사위를 삼고자 재상이 혼담을 넣어 혼인이 성사가 되었다. 양가가 혼수를 교환하고 길이를 택해 혼인날을 잡았는데 혼인을 3일 앞두고 갑자기 신부가 급사를 하고 말았으므로 결국 첫 번째의 혼인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움으로 아쉬워했으며 원평 자신도 그 실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명문가의 교수와 연을 맺으려고 했으나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있었으나 결국에는 성사가 되지를 않았다.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나고 관직도 승차를 하여 진주의 현령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퇴청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신이 공부하던 절간에서 본 전생의 인연인 낭자가 꿈에 나타나 원평에게 그동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녀와의 약속을 잊으신 것인지요? 하며 눈을 흘기면서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연이 아닌 사람과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하고는 사라졌다.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만 같았다. 원평 자신이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차 싶어 날짜를 계산해보니 해가 16번 바뀌어져 있었다. 부랴부랴 낭자가 전에 말한 절도사를 수소문하니 신기하게도 16살 된 이쁜 교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원평은 매파를 넣어 혼인을 의뢰하였는데 성사가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무사히 혼례를 마쳤다. 그 후 원평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이남 3녀의 자식을 생산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때까지도 그의 아내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십시오.